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잘 오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어제 비가 내리는 중에도 특검 촉구 대회를 열었는데 먼저 홍준표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댓글로 일어선 정권이 댓글로 지금 곤욕스럽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만이 이 정권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특검에서 제대로 밝히면 김경수 다음에 또 누가 나올지 그거 한번 봅시다. 네, 오늘 야 3당이 함께 모여서요.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8시 반에 모이기로 했는데요. 드루킹 특검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 야 3당 한 목소리로 특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이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3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국회 기빈식당에서 이 특검법과 관련된 논의를 갖습니다. 지금 산술적으로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116석이고 바른미래당은 30석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14석 아닙니까? 그렇죠. 한 전부 합치면 이제 160석이 되기 때문에 특검법을 의결하려면은 그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거든요. 숫자로만은 가능하네요. 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사위 통과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제 특검법 도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6월 개헌을 위해서 국민투표법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제 드루킹 특검법과 이 국민투표법 개정 부분을 이른바 빅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상당히 좀 이 특검법 도입과 관련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요구, 뭐 지방선거용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청와대에서는 또 뭐 여야가 합의하면 받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윤경 원내 대변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을 볼모로 국회 안에서 정치적 싸움만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행안위 개최 요구에는 단호히 응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밖이 아닌 국회 안에서 입법부의 소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야 3당이요. 드루킹 특검법에 힘을 합쳤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오랜만에 똘똘 뭉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여당 입장에서 계속 반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반대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2번째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하고 이제 압수수색하는 시기도 너무 늦어졌고 이 압수수색 전에도 피의자 구속한 다음에 별 발표도 없었고 말이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조사도 굉장히 미진했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좀 늑장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경찰은 경찰대로 더 이제 그 수사진을 보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이 특검에 대해서 지금 야3당이 일단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회동을 갔는데 특검을 빨리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없다면 저는 빨리 특검 수용해가지고 빨리 털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내일 모레 글피 지금 정상회담인데 27일 날 언제까지 이거 하겠습니까? 계속 드루킹 사건 가지고 지금 거의 국회가 올스톱 됐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그 전부터 사실은 그 공수처법과 이 방송법 때문에 여야가 잘 합의가 안 됐었어요. 특검법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그 사실상의 장외투쟁으로 들어간 상태란 말이죠. 이 상태에서 저 거의 굳이 민주당이 특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물론 이제 그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특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특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전 특검 빨리 과감하게 수용해가지고 밝혀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국민투표법하고 특검 뭐 빅딜론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남북 정상회담입니다만 국민투표법 문제도 있고요. 다른 것들도 사실 야당이 거의 민생을 팽개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당이라도 나서서 그걸 수용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뭘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고 뭐 이상과 현실 사이에 이제 괴리가 있겠지만
국민들 눈에는 좋아 보이지는 않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쟁점 법안들끼리의 문제라면 맞습니다. 이건 뭐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그렇죠. 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이거는 특검 아닙니까? 예. 아니, 연계하고 협상할 게 따로 있지. 지금 뭐 이 집권당 안에서 답답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얘기까지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야당에서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받지도 못해요. 이건 예.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 민주당 쪽에서 지방선거용 정치공세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예. 이거는 국민 다수가 이게 정말 정치공세인지 아니면 드루킹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경찰 수사가 너무나 믿을 수 없을 만큼 허술해서 예.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국민 다수의 의견인지 그리고 야3당이 국민 다수의 의견을 힘으로 해서 지금 특검을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거를 뭐 못하겠다고 하는 순간 점점 민심과 예.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점에서 최 교수 말씀대로 민주당이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이 선거나 정치 공학적으로만 본다면 예. 민주당이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이 한국당이나 다른 야3당에 나쁘지 않아요. 계속해서 특검 주장과 공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좋다. 특검을 하자. 그래서 특검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선임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특검이 이를테면 가동이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수사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수사를 하는데 그동안의 경찰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읽어내고 예. 수사 방향을 정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대응 아니냐. 예. 민주당 안에서 이런 식의 고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뭐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국민투표법을 연계하자 뭘 연계하자 이번에 밀린 숙제 풀듯이 예. 특검을 그렇게 연계해서 되겠는가?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 지방선거 여당이 적폐 청산을 내세워서 공세적으로 예.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 여야 간의 공수는 확실하게 예. 바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선관위가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고 또 경찰이 출입 금지령을 안 내려서 사무실에 있는 자료들을 직원들이 다 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를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두 분 말씀처럼 이렇게 계속 받지 않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자 오늘 또 조간신문에요. 이 이어 마이크라고 있습니다. 귀에 꽂고 말까지 할 수 있는 거. 드루킹이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이어 마이크를 끼고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네요. 네, 그런 사진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게 예. 지난해 3월 31일 이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이제 부산 연제구에 있는 이제 부산 실내 체육관에서 이제 민주당의 영남권 후보 대선 후보 경선 대회가 그날 열렸거든요. 예. 그 자리에 드루킹 김 씨가 참석해서 이 파란색 어떤 경인선 그 손수건을 들고 이렇게 당시 문재인 후보를 응원하는 모습이 예. 이제 포착이 됐는데 다른 이제 지지자들은 굉장히 막 환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김 씨는 굉장히 심각한 모습으로 한쪽 귀에 그 이어 마이크 이렇게 뭐 이어 마이크라는 게 보통 이제 경호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아마 많이 보이는데 끼고서 이렇게 어떤 상황을 지시하고 할 때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시 김 씨가 이어 마이크를 끼고 그 당시 경공모 전체적인 회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지휘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진을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는데 심각한 혼자만 표정으로 심각합니다. 예, 그렇게 있는데 자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경찰이 수사를 뭐 속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야당 입장에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보좌관하고 드루킹 측 돈 거래를 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지난해 이제 대선 이후에 예. 드루킹 김 씨 측에서 김 의원의 보호자관인 A 씨에게 500만 원을 채용증을 받지 않고 예. 현금으로 이제 건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루킹 김 씨가 구속된 게 지난 3월 25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다시 이 돈을 이제 드루킹 씨 측에 이제 돌려줬는데 뭐 그 전후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뭐 정확한 특정 시점은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전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 A 씨는 당시에 바로 돌려주려고 했는데 좀 예. 시점을 그때 놓치는 바람에 뒤늦게 돌려줬다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고 이 A 씨와 김경수 의원의 관계는 이
A씨 보좌관이 김경수 의원의 대학교 후배입니다. 예. 대학교 후배이고 또 전대회 활동도 했었고 그렇죠.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은 청와대 행정관에 또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2016년 4월 총선 이후부터 이제 김 의원의 보좌관으로 쭉 근무를 해 왔습니다. 예.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 A씨는 사직을 한 그런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을 해서 왜 돈을 받았는지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예. 등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이죠. 3월 달에 뒤늦게 이 동거래 정황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경수 의원은 어떤 공식적인 발언이 나왔습니까? 김경수 의원은 일단 이 부분은 당사자가 해명을 해야 된다. 예. 이건 나는 진짜 그전에는 몰랐고 3월 이후에나 나는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 간의 오간 어떤 사인 간의 거래다. 예. 현재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상식적으로 어떤 일을 열심히 해줬으면은 돈을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드루킹 김 씨 측으로부터 보좌관 A 씨가 돈을 받았거든요. 글쎄, 그래서 예. 만약에 지금 이 사건, 의혹 사건의 이 프레임은 뭡니까?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이라고 언론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또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럼 벌써 이 프레임 자체가 뭔가 민주당이 그 드루킹 등 일당과 공모했다라는 그런 냄새가 무심 풍기잖아요. 이 사건 이름 자체부터.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처럼 이 김 의원 측에서 그쪽에 뭔가 부탁한다는 차원에서 돈을 주고 예. 이렇게 좀 공모라고 이렇게 암묵적인 묵인 방조 이게 가능한 이러면 이제 얘기가 설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돈을 오히려 받았단 말이에요. 김 의원 보좌관이. 그렇죠.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서 가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이거 완전 상상력인데 예. 오사카 초 여사에 대한 뭐 인사 추천이 됐건 청탁이 됐건 있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뭔가 그런 청탁이나 추천 등을 미리 사전에 예. 의식하고 그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일명 뭐 논리적 얘기를 정확성이 할 떨어져요. 때 예. 뭐 약을 친다 뭐 이런 얘기를 글쎄요, 하는데 뭐 약을 치는지 뭔지 치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러한 추론은 가능하긴 한데 그것도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논리적 정합성이 대단히 떨어진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추천 또는 청탁을 하기 위한 미리 보험적으로 돈을 준다면 예. 500만 원 너무 적잖아요. 뭐 다른 게 또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상상할 문제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00만 원을 작게도 볼 수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돈으로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이를 일반 생각이 우리 사회 드는데요. 뇌물적 성격이라면 그 뇌물의 대가성에 비하면 작다 이런 말씀이죠. 500만 원 예. 큰 돈이죠. 왜 작은 돈입니까? 지금 김경수 의원의 해명이 예. 자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김경수 의원은 사인 간의 거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국회의원 보좌관은 개인적으로 금전거래하면 사표 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사표를 냈다면서요. 예. 아니 사인 간의 500만 원 거래 때문에 왜 사표를 냅니까? 그러니까 사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사표 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 놓고 김경수 의원이 사인 간의 거래였다라고 하니까 이거 꼬리 자르기다 또 이렇게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정치적으로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드루킹이 이 돈을 생각하고 저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예. 대선 이후의 정황을 보면 저는 두 가지 동기라고 제가 추정하는데요. 예, 추정을 하나는 했었는데요. 예. 하나는 이 사람 스스로가 이 진보적인 파워 블로그예요. 예.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보수 괴멸시켜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움직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정권을 세우는데 공을 세우면 예. 자기 주변에 자기를 포함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서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다. 예.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치권에서 그런 예. 기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수십만 명 아닙니까? 수십만 명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거꾸물이 수십만 떨어질 명은 것이다 나에게. 예. 그리고 그 수십만 명 뭘 합니까? 노력봉사도 하고 예. 돈 있으면 돈도 되고 맞습니다. 모든 거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김경수 의원한테서 돈이 갔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 정치판 프로토콜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예. 지금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댓글 조작을 통한 공을 세우는 것이건 무슨 보좌관한테 돈을 줬던 것이건 이 모든 것들이 예. 저는 드루킹과 그 그룹이 대선 후에 그 공을 예. 가지고 뭔가를 좀 중요한 자리를 예. 이런 얻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그 드루킹이라는 사람, 그 김 씨라는 사람, 저는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에게 진보란 말을 붙이는 건 아주 그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그 나중에 그 지난 1월 달에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결국 구속된 건데 지금 그 사안은 구속돼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 이 드루킹 일당은 정치권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이 정치권 전체에 있는 아주 전형적인 정치 브로커다. 예. 뭔가 우리 그 박사 잘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뭔가 대가나 이득을 노리고 거기에 이제 줄 서는 이른바 저는 그 이런 말 심하게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정치판에 하나의 그거예요. 저기 그 뭐 하나 얻기 위한 뭐 그 정치판 브로커? 브로커. 그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여당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정치권에 있는 여러 명의 브로커 가운데 한 명이다. 예. 근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그 드루킹 김 씨하고 A 보좌관 간의 동거래는 있지만 그게 이제 김경수 의원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 이런 보도까지는 전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어떤 연계가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건 듭니다. 심각해지는 거고요. 짧게 예.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여러 브로커 중에 한 사람을 부여다 여당 그렇게 치부하고 싶죠. 예. 경진모를 설명할 수 없어요. 아니,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에 2,000여 명의 회원이 모여서 거기서 한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그 진보 진영이 그동안 쭉 주장해왔던 그런 경제민주화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거의 담겨져 있고요. 예.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시작된 측면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활동하다 보니까 브로커로 전락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우리 진보 진영과 아무 관계없는 것이다. 예.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죠. 예, 그렇군요. 자, 드루킹과 김 의원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정황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김경수 의원이요, 경공모 비밀 대화방에서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바둑이로 불렸고 보좌관은 벼룩이라고 예. 불렸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예. 나와서 어쨌든 이 경공모 모임이 이제 회원별 등급별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성도가 높은 일부 회원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불렸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 김 씨와 김 의원의 관계가 더 의심이 된다. 뭐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일부 이제 경기도지사 경선과 관련해서 드루킹 김 씨가 이런 메시지를 회원들한테 보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예. 뭐 이제 이재명 의원을 좀 중립적으로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둑이의 요청이다. 예.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부분들도 나오고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드루킹 김 씨가 평소에 이제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맥 과시 같은 것들을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뭐 김경수 의원의 이름을 또 팔은 것 아니냐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공모 회원이 증언했다는 김경수 의원의 호칭, 일명 바둑이는요. 어제 한국당 집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대목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김해시 지역 조직을 만들고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려는 바둑이 강화문의 지시라는 의심을 피하라는 지령을 내린 바둑이는 누구인지. 자, 바둑이라는 호칭 관련해서 현역 의원을 바둑이하고 보좌관을 벼룩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약간 민감한 부분이 이 바둑이가 김경수 의원을 지칭하는 게 맞고 예. 벼룩이 김 의원의 보좌관을 지칭하는 부분이 맞다면 회원 등급에 따라 그거를 또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차등을 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차등을 뒀고 예. 그 부분이 그렇게 불렸다라는 것은 이 단순한 이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김 씨의 관계가 좀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저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고 그 부분이 이제 드루킹 김 씨가 나누는 대화 내용 일부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김해의 지역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김해 쪽의 이 회원들을 좀 텔레그램 메시지 하나로 묶으려고 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바둑이라는 지역 조직 이렇게 이제 호칭을 했는데 그것이 김경수 의원을 지칭한다라고 이제 김성태 의원은 보고 아까 같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루킹의 영향력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자기는 드루킹이라고 그러고 뭐 공범은 서육이라고 그러고 예. 뭐 현 정권의 핵심 측근 인사인 김경수 의원을 바둑이라고 하는 약간은 좀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호칭. 예. 거기에 보좌관은 벼룩. 예.
이거 드루킹 스스로는 뭐 과대망상이 있었던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여권에서 얘기하듯이 뭐 여러 수십만의 그 브로커 중에 한 명이었다. 또는 개인적 일탈이었다. 보좌관도 개인적 사적인 뭐 금전거래였다. 이런 식으로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잘릴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 사람이 뭐 과대망상도 있고 과시벽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조사해봐야 알겠죠.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팩트가 없이 그럼 여기까지 그럼 소설 쓴 거냐 예. 이런 거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팩트에 부합하는데 이것이 약간 과장돼 있거나 이것이 약간 조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거나 예. 이런 거로 보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예, 예. 그렇다면은 여권에서도 이 사건을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처해야 됩니다. 예. 경무도 그렇고 경인선도 그렇고 예. 그 인터넷 카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아요. 예. 그것까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안은 뭐냐면 이 김경수 의원 그리고 민주당이 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 예. 인터넷 카페 드루킹 등 그 일당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교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까지 부인할 수 없는데 그 교감이라는 게 일부러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것을 지시했거나 예. 또 암묵적으로 묵인했거나 알면서 방조했다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이제 URL 기사를 보내고 이런 건 전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잠깐 구분해야 될 게 지금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그 상에서의 선거운동은 이 합헌이에요. 지금 문제가 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 보도를 보면 어떠한 것들은 이제 무조건 기사 보낸 것도 이렇게 기사의 내용에 따라서 뭔가 죄가 있는 것처럼 잠깐 인식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바로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혼재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자꾸 특검에 대해서 부인하지 말고 예. 검경의 수사가 끝난 다음에 특검하는 게 맞긴 맞아요. 기존의 예. 관행으로 볼 때.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난 대선까지 연결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여러 가지가 묵인 방조하고 사실상의 허용된 선거운동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예. 민주당이 보다 특검 이런 거는요 좀 전향적으로 할 때 예. 뭔가 이 의혹을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시장이나 구청장을 보고 뭐 우리 회사 사장 뭐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가끔 들어봤어도 바둑이와 벼룩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어떤 실체적 사실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